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첫 번째 것이 다시 말해서 codification via publication, 그 다음에 citing by acknowledging others' work.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면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바로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개념으로서 우리가 리서치 모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빌리제이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많이 얘기했었어요. political mobilization. 그래서 정치적인 동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혹은 사회 현상이라든가 혹은 집회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에서도 이런 모빌리제이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리서치 모빌리제이션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한 우리가 국제 학회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리서치 모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실체를 지금 같은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는 바로 외부 세계와 함께 테일러드 커뮤니케이션, 맞춤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퍼블리싱 같은 새로운 지식의 어떤 발견, 그 다음에 피어 리뷰를 통해 가지고 내 지식이 그렇죠 정당화되는 저스티피케이션 되는 이러한 시스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다면 지식을 새롭게 발견하고 내 지식이 정말로 우수한 지식이라는 것을 저스티피케이션 정당화시켰고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 한번 하고 마는 일방적인 그런 방식이었죠 지식의 생산 방식이.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충분한 리서치 모빌리제이션을 가져올 수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면 좀 더 상호작용성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사람들한테 반응적 리스폰시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호작용성과 따지면서 반응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새로운 시대에서 내 논문이 사람들한테 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읽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었어요. Publish와 Perish는 온라인 or invisible.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인용되지 않는 invisible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 한 단계가 더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인터랙티브하고 리스폰시브가 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나오는 그러한 학술 환경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퍼블런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이템 액트리스 같은 경우인데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점에서도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자, 퍼블런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퍼블런스라는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내가 리뷰했는 실적들을 이제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만큼 많은 저널에 그러니까 리뷰를 했는지 그 리뷰를 기록들을 이제 실적들이 해주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벤처 기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왜 이 리뷰가 중요하냐면, 내가 네이처에 리뷰를 했어. 내가 사이언스에 리뷰를 했어. 내가 셀에 리뷰를 했어. 이런 탑 저널에 리뷰했는 것이 내가 그러니까 새로운 잡을 구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러니까 비트윈 잡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니까 커리어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퍼블런스라고 하는 이 벤처 회사가 야, 이거 새로운 학술적인 자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리뷰하는 실적들을 사람들이 퍼블런스에다가 보내주면 이 퍼블런스가 이것을 수동으로 그러니까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검증을 해줘서 이 사람이 사이언스 그거 하는 게 맞아. 이 사람이 네이처에 그거 리뷰했는 게 맞아. 이 사람이 사이언스에서 에디토리얼하는 활동을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스타트업이 퍼블런스가 했는데 이 퍼블런스 하는 일이 이렇게 되니까 학술 공동체 자체가 새롭게 생산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생산해요? 학술 공동체의 어떤 피어 리뷰잉이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이 피어 리뷰잉이 강화된다는 것은 지식의 발견과 정당화의 과정들이 훨씬 더 그렇죠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 퍼블런스라는 회사가 웹 오브 사이언스를 운영하는 크레디베리에트가 이 퍼블런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하면서 이 그냥 단순하게 리뷰를 트래킹 해주는 회사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플랫폼화 돼버리죠. 플랫폼화. 그래서 이제 여기 퍼블런스의 제 페이지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논문을 했던 거 퍼블리케이션, 웹 오브 사이언스의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얼마만큼 인용이 되어 있는지 H 인덱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리뷰를 했고, 그 리뷰의 숫자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탑 피어 리뷰어라는 그러니까 마크도 이제 2년 연속 저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아카데믹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제공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웹 오브 사이언스의 이런 사이테이션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연구자들끼리의 어떤 인용, 그래서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전통적인 매트릭 지표를 가지고서는 이 연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생산 활동을 충분히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대안이라는 의미가 영어로 이제 alternative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이라는 뜻의 alternative. 그 다음에 그것을 지표로 한다 해서 아이투메트릭이라고 했는데 이 회사는 영국에 있는 스타트업 벤처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자기 회사 이름을 아이투메트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메트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측정의 방법인데 그것을 또 회사 이름으로 이 영국 회사가 스타트업이 자기가 이제 후발주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당신의 연구를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했더니만 이제 출판사들 혹은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연구자들 혹은 그 연구비를 주는 펀딩 에이전시 혹은 R&D의 전체적인 그 생태계라든가 인더스트리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투메트릭스 행사가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계속 그 각각의 논문들이 트위터에서 얼마만큼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논문에 포스팅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얼마나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F1000라고 하는 그렇죠 이 매체에서는 얼마만큼 되고 위키피디아에서는 언급이 어떻게 되고 뉴스에서는 얼마만큼 언급이 되고 블로그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스 실러바이 그렇죠 강의 계획서에서는 어떻게 얼마만큼 언급이 되고 정책 보고서에서는 얼마만큼 언급되고 이런 것을 다 추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연구자끼리뿐만이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 연구가 얼마만큼 알려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2016년도에 그러니까 이 아이투메트릭 값이 가장 높은 논문을 봤더니만 바로 이 사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쓴 그렇죠 논문 그러니까 자마에 실렸던 그 자마에서는 미국의 자마에 실렸던 이 스페셜 커뮤니케이션 이 아티클이 가장 그렇죠 아이투메트릭 스코어가 높여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아이투메트릭 도대체 뭐야? 라고 관심사가 갑자기 쭉 올라가 버린 것이죠. 갑자기 쭉 올라가 버리고 이 아이투메트릭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다면 대학 평가 혹은 연구자를 평가하는데도 이 아이투메트릭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영국의 RAE Research Assessment Exercise 같은 데에서 아이투메트릭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투메트릭이라는 그 기법도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아이투메트릭이라는 이 회사가 이제 유명해진 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이투메트릭 회사가 이름을 그렇게 줘버렸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계에서는 이 논문의 경우에도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투메트릭에서 지수가 얼마가 되는지 또 누가 인용하는지 한번 보고 이제 계속 이제 저도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정책 보고서에서도 내 논문을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보여드릴 것은 아니고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서울대 의대 요즘 뭐하니 아이투메트릭스 대학원생이란 개념 탑재 필수 해가지고 이런 그 유튜브도 하나 촬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계시면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아이투메트릭스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학이 어딘가라고 얘기한다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아이투메트릭스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투메트릭스 이 회사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지표값 아니라 또 다른 회사가 많아요. 프롬엑스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이 프롬엑스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라든가 연구자들이 했는 연구물들이 어떻게 소셜 미디어에서 커뮤니케이션 되고 소통되고 그렇죠 교환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말고도 뭐 임팩트 스토리 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투메트릭스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울대 의과대학에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러면 아이투메트릭스한 이런 그 지표와 유사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맥락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SNS적인 성격이 강한 거 academia.edu 혹은 그렇죠 리서치 게이트
리서치 게이트가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애브스트랙트 인덱싱 서비스,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가 펀메드라든가 혹은 스코프스라든가 얘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사이트 유 라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맥락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놨습니다.